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드디어 7월 개통을 앞두고 김포도시철도가 지난 10일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포도시철도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는가 하면 시운전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지적되면서 과연 7월 개통이 가능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7월 개통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박홍규 김포시 도시철도 과장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동안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위해서 가장 많이 좀 고생을 하신 분이 박홍규 도시철도 과장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도시철도 개통 전 마지막 단계죠. 지금 영업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시운전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달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등. 그래서 12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위한 사전 점검과 차량 연계 동작 시험, 시설물 검증 시험 단계를 지난 4월 19일까지 완료를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영업시운전입니다. 영업시운전은 저희가 일일 440회 운영하는 절차와 똑같이 진행하는데 이게 5월 10일부터 착수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포도시철도가 지금 시민들의 오래된 수건인데요. 양촌읍에서 김포공항까지 좀 있는 철도예요. 서울 지하철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출퇴근길 좀 수월해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수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점은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이게 항상 버스가 항상 문제였잖아요. 출퇴근할 때 버스가 항상 문제였기 때문에 네. 버스 타면 신곡 사거리 그쪽보다 항상 막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철도가 좀 해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 근데 하지만 이 두량이다 보니까 최대 맥시멈 타더라도 300명 이하라고요. 그래서 배차 가격을 좀 더 조정을 한다면 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출퇴근길에는 그래도 복잡한 건 맞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버스밖에 없었던 대안이 네네네. 좀 대중교통으로는 철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대안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지금 도시철도 개통이 한 차례 좀 연기가 되면서 논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개통을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일 텐데요. 그런데 최근 시운전 과정에서 노조 측이 운행상의 문제를 몇 가지를 좀 제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조가 최근에 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 몇 가지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떨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노조한테 어디가 떨리냐 물어보니까 고천에서 김포항 가는 그 1분 정도가 심하게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차가 떨린다는 네, 거죠. 열차가 심하게 떨려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만히 서 있기에 약간 힘들 정도로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 많이 흔들려서 보지 못할 정도라고 노조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집수정 배수 펌프 전원 이중화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재를 해보니까 지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차면 문제가 생기겠죠. 비가 오거나 하면은 물에 맞습니다. 잠길 근데 가능성도 이런 것이 이제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제시한 건데 취재해 보니까 일단 완료가 된 게 완벽하게 된 게 24번 환기구 24번입니다. 그러니까 환기구 번호를 얘기하는 건데 24번. 네. 그리고 잘 안 된 곳은 6곳입니다. 본선 집수장하고 5번, 8번, 11번, 14번, 17번, 20번이 안 됐다고 지금 노조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게 만약에 뭐 전력 복구하기 전까지 이제 운행 장애가 발생했으면 그 시간까지도 이제 시민들한테 많이 불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차축 검지 장치하는 설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장비예요. 네. 근데 해외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노조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도착 검사대가 이전엔 역이한 곳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양촌역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른 시스템이 지금 완비가 다 안 돼 있다. 그런 얘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기자께서 노조 측에서 제기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네.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화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한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그 떨림 현상은 저희가 이제 그 철도는 이제 크게 3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뉩니다. 궤도나 네. 또는 그 차량 또는 신호에 의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 기준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면서 4내지 5곳이
정상적인 그 흐름보다는 약간 더 진동이나 떨림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감지가 되었고요. 그러나 이게 성능 시험의 기준에는 부적합하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현재도 지난 그 시설물 검증 시험이나 영업 시운전 시에도 궤도라든가 또는 차량의 그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그 보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이제 좀 23편성이 대부분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고, 네. 영업 시운전 과정에서도 그 떨림 부분은 좀 완벽하게 잡아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앞으로 남은 영업 시운전 기간에 이제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보완이 번째는 가능한 부분이긴 한가요? 떨리.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궤도의 어떤 삭정이라든지 또는 차륜의 삭정 이런 걸 통해서라든지 또 신호의 조정 이런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거를 이제 원인을 좀 분석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량별로 좀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떨림은 정상적인 구간보다 약간의 어떤 속도가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있긴 한데, 그 부분도 좀 잡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로에 대한 그 어떤 집수정 부분에 침수를 이제 전선 이중화로 인해서 이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침수가 우려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차선이라고 해서 이제 철도 차량은 모두가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펌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지하이다 보니까 이제 우기시나 또는 평시에도 물이 고일 수 있는 시설을 여러 곳에 갖추어 놨는데, 펌프 시설은 이중화 이상 그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는데, 네. 전선에 대해서는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단선으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24번의 경우는 이중화를 이미 시행을 해놨고, 나머지 그 집수정에 대해서는 그 시설 규모나 현지 여건상 좀 불가해서 거기에 전력 대신 모터 이중화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시에 이중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차량 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고장시에는 이제 인력을 적기에 좀 투입을 해서 그런 어떤 침수에 그 대비한 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영업시운전 전에 시설물 검증 과정에서 도출이 돼서 보완을 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제 차축 검지 장치 부분은 신호하고 이제 차축 검지 장치가 뭐냐면, 차량이 고장 시에 궤도를 어떤 그 수리할 때 쓰이는 이동 수단의 차량입니다. 이게 네. 평시에 쓰이는 그 검지 장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고장 시 수리하는 장치인데, 이 부분이 일반 차량과 좀 그 궤도 크기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분기기에 들어갈 때 이런 때 그 관제실에서 감지가 안 되는 이런 사례는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은 이제 고장 시 사고라든지 궤도 복구 시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그때에는 모든 것이 관제실과 좀 통하는 어떤 그 통신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또 이미 인지가 돼서 운영사와 그 제작사 간에 교육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제 이미 교육도 진행을 했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뭐 평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도착 검사대 부분이 이제 양촌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양촌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출발 지점이 구례역이었는데, 구례역이 양촌 차량기지로부터 약 1.4km 지점에 있다 보니까 양촌역에도 좀 추가역을 해서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향후 개발이 또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그 양촌역을 좀 신설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건설 과정에 제시가 돼서, 네.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했더니 그 구례역과 똑같은 그 시스템으로 운영은 사실 불가하고, 구례역에 편성되는 그 운행 시스템보다는 약 3분의 1 정도 수준, 한 3대가 나가면 한 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는 좀 보완이 된 상황인데, 현재는 이제 양촌역과 구례역, 또 거기에 그 어떤 그 시설물 차량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왕복 수단 등 기능이 갖춰져 있어서 그 100%, 즉 구례역과 같이 똑같이 운영은 안 되지만 3분의 1 수준의 운영은 가능하도록 간이역으로 설계가 되고 지금 시스템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어떤 점검이 좀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지적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열차 인수 과정에서 좀 시간을 두고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열차에 대한 안전점검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 4건은 좀 분야가 다른데요. 열차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외관 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차량 제작 당시가 2017년 1월인데요. 그때 이제 초도 편성이 완성이 돼서 기술 검증과 성능 검증은 전문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과 성능 시험을 다 마쳤고, 또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시운전을 해서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외관 검사입니다. 이제 벌써 2년 사이에 차량이 약간의 그 어떤 그 마모라든가 또 외형에 녹슨다든지 또는 그 부식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가들 20명, 즉 운영사 직원과 함께 20명의 팀이 구성이 돼서 일주일 동안 23편성을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분야하고 외관 검사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그러면 공동시설물 검사를 하자, 이런 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또한 이제 노조도 저희 그 전문 직원입니다. 노조가 다른 어떤 직원이 아니고 우리 운영사의 전문 직원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시설물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2018년 11월에 모든 공사가 끝났는데요. 저희 운영사가 투입된 게 2017년 1월부터입니다. 그 준비단이 투입됐고, 2018년 1월서부터는 운영사가 전문 직원이 이제 투입이 됐는데, 그 직원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들도 물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설계상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좀 더 안전화를 기하자는 측면에서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최대한 보완을 하자. 안전에 대해서는 뭐 2중, 3중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한 2년 동안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운영사 포함한 뭐 소방, 경찰, 주민 또는 뭐 여성 단체 이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장애 있으신 분들의 또 이동 편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업 시운전 과정에서도 그런 걸 꼼꼼히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도시철도가 지금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네네. 개통을 앞두고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노조의 파업 우려입니다.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고요? 네, 자세한 맞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노조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취재했을 때는 6명이 또 이루 관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가 월급날이었거든요. 네. 그 6급 인원인데 175만 원이더라고요. 다 교통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래서 약간 그 내부적으로는 그 월급 통지서를 받고 신입 직원들이 약간 조금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 전에 들었는데요. 일단은 운임비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작아요. 파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임금 자체가 작은 거죠. 이 부분이 약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좀 보고요. 네. 그리고 노조가 6가지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6가지 요구했는데 정리하자 보면은 2018년도 인건비 총액 대비 211% 인상분을 소급해달라. 근데 사측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고요. 두 번째는 전부서 동일하게 수당 지급, 이 부분 또한 수용 불가. 그리고 직책 수행비 전 직원에게 지급, 이것도 불가를 냈고, 통삼임금 적용 범위 수정도 법적인 사항 내에서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노측에서는 운영비 부속사업 수익비 전액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는 당사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노조에서는 직급별 호봉제를 신설해달라 했는데 이것도 수용 불가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교섭을 계속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4월 23일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신청했지만 이것도 그 이후에 이제 4월 29일, 30일 전 조합 대상으로 노동쟁의 찬반 투표를 했고 결과는 90%로 해서 찬성, 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 2차 조정회가 진행되면서 노사 양측이 큰 차이가 좁히지 않아서 이제 조정 중지 상태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노조에서는 제 얘기를 들어보면 211%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이니까 네. 그걸 전제한 것이 아니라 노조 측에서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일 말고 또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 그 의미이지 211%는 본인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이나 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문제도 네네. 있어요. 인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6명이 더 관뒀다. 이렇게 되면은 인력 문제가 더 아무래도 심각해질 텐데 인력 면에서는 도시철도가 어떻게 다른 경절철하고는 좀 다릅니까? 이게 노조 측하고 사측이 제시한 숫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봐도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도시철도공사에서 9.5명으로 지금 킬로미터당 9.5명 얘기하는데 네. 우이신설 경찰차 같은 경우는 16.2명이고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18.8명, 서울교통공사는 56.7명. 아무래도 도시철도가 9.6명이면 김포 도시철도가 9.6명이면 좀 적은 숫자이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측이나 다른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거의 9.6% 다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안전 인력을 뺐다. 그래서 사측이나 시축이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네네. 필수 유지 업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할 때 최소한의 인력은 왜냐면 시민들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장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시에서 처음부터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임박했을 때 필수 유지 업무를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시에서는 조금 미리 고려하고 이 부분을 접촉을 해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가장 있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인력 부분하고 이제 필수 유지 업무 사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필수 유지 업무 유지 사업장 지정은 이제 운영사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이제 법령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라서 시에서 먼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노사 협정 과정에서 이런 결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측에서는 또 이 필수 유지 업무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그래도 한 74% 정도는 또 열차 안전원이라든지 고객 안전원은 꼭 필요한 인력이라서 전체 100%또 업무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 목표로 하는 개통에는 꼭 지켜져야 된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기술적으로는 계속 꼼꼼하게 점검을 해오고 있고 운영 인력 측면에서도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적정하게 이렇게 배치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수 유지 업무 사업장도 꼭 지정이 돼서 이게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 영업시운전 과정에 모든 인력이 참여가 되고 또 상당히 또 필수 유지 업무 사업장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 20에서 30%는 또 근무를 못할 경우가 발생입니다.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되기 전에 파업이라는 강수는 좀 안 뒀으면 좋겠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될 텐데 하여튼 파업은 저희는 원치는 않고 하여튼 노사 간에 잘 협상이 되고 또 향후에는 노사 간의 협상 과정에서 운영사와 저희 시와 또 협상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필수 유지 업무 사업장 지정 전에 파업이라는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네.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좀 절차대로 잘 진행이 돼서 7월 말에는 개통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